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건설업계 진짜 난리도 아니죠?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 걷잡을 수 없는 건설 원가 위기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이란 전쟁 같은 굵직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빵빵 터지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너를 띄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가 우리 건설 현장에 유례없는 비용 급등이라는 거대한 해일을 몰고 온 상황이죠. 네, 맞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진짜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충격이 얼마나 빠르고 가혹한지 피부로 느껴질 정도거든요. 숨만 쉬어도 적자다. 이 짧은 한마디가 지금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중소건설사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원가 폭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중소건설사 사장님들에게 이건 내일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오늘 현장이 멈출 수도 있는 진짜 심각한 생존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건설 시장의 가격 전가, 그러니까 프라이스 패스로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3단계로 흘러가거든요. 1단계로 자재비나 인건비가 훅 뛰면서 원가 충격이 오면 2단계에서 발주처나 조합이랑 계약 조정을 해서 그 상승분을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단계에 분양가 같은 시장 가격에 이게 반영되는 구조죠. 원자재 비용이 어떻게 건설 공급망을 타고 쫙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체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뼈아픈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대형 건설사랑 중소 하도급 업체가 이 거대한 건설 생태계 안에서 크고 작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꽉 맞물려 돌아가고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몸집이나 위치라는 구조적 차이 때문에 똑같은 경제적 타격을 입어도 그걸 체감하고 대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생태계의 씁쓸하고 객관적인 현실이죠. 그럼 이 구조적 간극이 현장에선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대형 건설사들이 악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대형사들은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고 발주처를 상대로 한 협상력, 즉 마진을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구조적 완충 장치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 시스템의 빈틈, 즉 맹점입니다. 대형사가 보전받은 비용이 밑에서 직접 땀 흘리는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완충 장치가 아예 없는 중소기업들은 그 무거운 원가 상승 충격을 맨몸으로 흡수해야만 합니다. 누굴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생태계가 안고 있는 명백한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게다가 시장에는 또 다른 팩트가 존재합니다. 바로 비대칭적 가격 전가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원자재 가격이 훅훅 오를 때는 이 가격 전가도 빛의 속도로 팍팍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자재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는 한없이 느려집니다. 함흥차사죠. 이런 구조적인 시간 차이가 결국 생태계 안의 양극화를 더 쫙쫙 벌려놓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소건설사들은 이대로 손 놓고 무너져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PM 쪽 프로젝트 관리만 30년을 넘게 굴러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당장 바로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중소건설사 스스로 원가 보전의 몫을 당장하고 정당하게 챙기기 위한 핵심 실전 전략입니다. 귀 쫑긋 세워주세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언번들링, 즉 철저하게 쪼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공사비 내역서 쓰실 때 자재비랑 노무비 뭉뚱그려서 그냥 핫단가로 퉁쳐서 적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그 방식 버리셔야 돼요. 재료비 딱, 노무비 딱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분리하는 것. 이게 모든 협상의 첫 단추입니다. 비용이 명확히 쪼개져 있어야 나중에 단가가 미친 듯이 뛸 때 이거 봐라 올랐지 않냐? 하면서 계약 조정을 요구할 강력하고 객관적인 무기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전략으로 가볼게요. 협상 테이블 앉으셔서 막연하게 요즘 자재비 너무 올라서 죽겠습니다. 돈 좀 더 올려주세요. 이런 식의 감정적인 호소? 절대 안 통합니다. 핵심은 무조건 데이터예요. 협상 들어가시기 전에 딱 4가지 지표는 달달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계약 시점하고 실제 구매 시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공사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이번에 확 뛴 특정 자재가 뭔지, 그 수량은 정확히 몇 개인지를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지표가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전략, 바로 가중평균 단가 산출이랑 적격 증빙의 생활화입니다. 현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재를 한 방에 몰아서 다 사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몇 달에 걸쳐서 찔끔찔끔 사다 보면 살 때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중평균 단가를 계상해서 자, 평균적으로 이만큼 올랐습니다 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같은 적격 증빙 서류,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챙겨 두셔야 해요. 엑셀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계산해 가도 증빙 서류 한 장 없으면 협상에서 단돈 10원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건설사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꿀팁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살짝 높여서 거시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각자 도생으로 아등바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한계가 있죠. 지금은 무엇보다 제도적 브레이크가 너무나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형사를 통해 보전된 물가 상승분이 밑에서 묵묵히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도 아주 공정하게 쭉쭉 내려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나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그냥 문서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팍팍 돌아가게 만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조건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단순히 불쌍한 중소기업들 돈 좀 벌게 해주자 이런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원가 부담의 압박을 못 이겨서 중소건설사들이 하나둘 도태되고 줄도산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건설 품질 자체가 심각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현장에 무너져서 생기는 부실 시공, 퀄리티 저하. 이 치명적인 피해가 결국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 최종 소비자에게 직격탄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억울함 없이 나누고 다 같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튼튼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현장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원가 충격에 잠 못 이루며 공사비 보전 협상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는 과연 정당하게 보전을 잘 받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협상하시면서 겪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 혹은 실무적인 답답함들 혼자 앓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팍팍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 읽어보고 함께 머리 맞대서 또 다른 해결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치열한 건설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여러분의 성공적인 관리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